정우가 문제를 냈으니까 나도 하나 내볼까? 개랑 고양이가 왜 사이가 안 좋은지 알아요? 걔랑 만나자. 힌트 왜 그런 줄 알아요? 얘는 개신교고요. 고양이는 캐톨릭이어서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자, 보자. 정말 너무 많으셨어. 광교? 왜 건물 잠시만요. 이거 사진 찍어놔야겠다. 너무 어이가 없네. 와 진짜 미친다. 너무 어이가 없는데. 진짜 대단하다. 아니 재미없어? 아니 나만 재밌어? 좋아. 키 180, 비율 11. 아, 잘했다. 이게 왜? 저걸 사진을 찍는 아 진짜 너 뿌려보나? 아, 이거 뭐야, 저거? 단어 거기인가? 숙제용. 아니, 단어 보지. 어이가 재밌으면 좋았어. 비율 진짜. 진짜 비율. 왜 이렇게 한이 아니고 좀 잘 쳐놓는 거 아니야? 이게 마스크 쓰면 돼. 마스크 하는데도 되게 좋아. 좀안 써. 그냥 밤에 모르는 애 한 명도 아는 애 하나도 없이 혼자 있으면 좋겠다. 그거는 사람이 새로 사귀는 게 아니 안 좋은 게 있어. 딱 좋은 건 없는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어. 잘했네. 저거 숙제한 그거 어이. 숙제를 안 받았다고? 여기까지 좋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자식아. 조금. 아예 아니지 전부 다지 그런 말 안 써 있잖아 자기가. 그건 아니지. 언제 내가 맞는 거만 하라고 했어. 응? 뭐가 이상해? 응. 첫 시험을 봐서 그건 직접 아 셀프테스트? 그럴 수도 있지. 단어가 다르게 나오니까. 아 이거는. 아 왜 이렇게 나한테 다 한 명씩 어필하는 게 이렇게 웃기냐. 다음 번까지는 하는 거죠? 네네 다음 번까지. 진짜 결정은 빵점점인가요? 그렇긴 하죠. 네. 지우는 안 나와. 지금 끄는 거 같은데. 아 지우 저기 좀 몸이 좀 안 좋아졌대요. 지우가. 그래서 다 끊었죠. 아니 갑자기가 아니고 좀 그런 징후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적인 거라서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많이 병원도 가긴 했어요. 왜?
여기 그냥 다들 앞부분에 아 맞다 좀 단어. 하진우 검사 안 했었잖아. 단어. 먼저 정하고에서 알았어. 훑어볼게요. 채우고. 시간이 아나 진짜 어디 써? 우리 여기 갑자기 진짜 그래 알았어. 미남 거예요. 여기인가? 아니다. 제가 펜이 없어가지고. 팬이 있으면 이제 연예인이 돼야 팬이 생기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드실래요? 대마예요, 대마. 드실래요? 저거는 되게 자연스럽게 가져간다. 중국들. 대마 먹을래? 드실래요? 데일리 테스트 좀 봅시다. 빠르게 볼게요. 얼른 봐야 우리 또 얼른 진도 나가죠. 천천히 볼까요? 아니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다. 보충을 좀 해야겠네요. 내일 나와서 보충 좀 해야겠네. 이해가 안 됐어. 저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안 되죠 안 되죠. 공부가 안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현재 완료부터. 그냥 여기 앞에는 이제 개념 파트니까요. 그냥 핵심만 좀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는 이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부터 뭔가를 해왔다 또는 이전에 했었다라는 거. 이 두 가지의 개념이었죠. have pp로 쓰고요. 부정문이나 의문문은 이렇게 not을 붙이거나 주어랑 have 바꾸거나 이렇게 됐었고요. 자, 현재 완료 네 가지 의미 중3 1학기보다는 이제 중2 때 많이 나오는 시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완료 계속 경험 결과 네 가지가 있는데 함께 어울리는 표현들이 있었죠. 완료 같은 경우는 already, just yet. 그리고 계속은 since, for, how long. 경험은 ever, never, before. 횟수 표현. 결과는 이제 같이 어울리는 표현이라기보다 have loved나 have broken이나 have gone이나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자, 넘어가서 과거 완료. 과거 완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뭐였습니까?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교할 만한 과거가 있어야 된다. 요거였죠.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나머지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개념 확인 문제. 여기는 이제 다 그 현재 완료의 이제 용법 관련된 거인데요.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보자면 already 있죠? 그러니까 완료입니다. 이미 뭔가를 완료했다, 끝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since 나왔죠? 뭐뭐 이래로라는 의미니까 계속이 되는 거죠. And 서울 타워가 이제 서울의 상징이 되어 왔다는 거죠. 언제부터요? 그게 대중에게 공개됐을 때부터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요. 여기서는 has left 나와 있고 딱히 같이 어울린 표현도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결과의 의미가 되는데요. 자, 우리 아버지가 뉴욕으로 떠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떠나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never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했다시피 ever, never, before 이런 거 나오면 경험의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그 야구팀이 한 번도 우승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어법 문제인데요. 얘네들은 대부분 과거 완료 관련된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과거 시점이 있고 여기에도 과거 시점이 있는데 already라는 일단 힌트가 나와 있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먼저 일어난 거니까 had already begun 이렇게 써줘야겠죠. PP형 좀 잘 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여기에서 last month라는 과거 시점이 나와 있죠. 얘랑 이 미스티드를 비교했을 때 먼저 일어난 거죠. 자, 지난달까지 그녀가 한 번도 파리에 방문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니까 지난달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부터 지난달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의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그의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걸을 수가 없었답니다. 여기서 그냥 평범하게 둘 다 과거 시제로 나와 있죠. 여기에서 사실 앞에 나와 있는 injured를요 had injured로 써도 돼요. 여기를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그럼 그냥 과거 시제로 쓰면 틀리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had injured도 맞고요. 그냥 injured도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생략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had pp를 쓰고 그냥 과거형 동사를 쓸 때 얘가 먼저 일어난 경우에 우리가 had pp를 썼잖아요. 그런데 요 놈과 요 놈을 이 둘의 관계를요 명확하게 알려주는 단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before라든가 after라든가 그렇죠. 전후 관계를 명백하게 알려주는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굳이 had pp를 안 쓰고 그냥 과거형을 써도 되는 거예요. 둘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and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다쳤어. 그래서 걸을 수가 없었으니까 다친 게 먼저라는 거를 명백하게 알 수 있죠. and를 통해서. 그래서 had injured도 되고 그냥 injured도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여기서 for 3 years 3년 동안이라는 어떤 계속의 의미가 나왔죠. 그래서 had pp로 써준 거고 여기서 심지어 before도 나와 있네요. 그렇죠? 선생님 여기에 before 나왔으니까 얘를 그냥 저기 뭐야 studied로 써도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for가 나왔잖아요. 자 우리 현재 완료 배울 때 have pp 배울 때 아까 말했다시피 for라든가 since라든가 이런 표현들 나오면은 완료형이랑 잘 어울리겠죠? 얼마 동안에 뭔가를 해왔다. 뭐뭐 이래로 해왔다 라는 의미이니까 이게 과거 완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for 3 years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had pp로 쓰는 게 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여기서는 before가 나왔는데 야 이걸 하기 전에 얘를 했으니까 얘가 먼저 일어난 거잖아. 그럼 여기는 had pp를 쓰면 안 되겠죠. 그냥 과거 시제 went로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서 여기서도 got이라는 도착하다라는 이제 과거형이 나와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데 마찬가지 1번과 마찬가지로 already 표현이 있으니까 또 얘가 먼저 일어난 일이죠. 비행기가 먼저 떠난 거니까요. 그래서 had pp 문제될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가 현재 완료 시제가 나와 있거든. 근데 여기 과거 시점 나와 있잖아. 자 그러면은 내가 got back 돌아오기 전에 이미 떠난 거니까 이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거죠. 그래서 had pp로 써줬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알겠죠?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그 다음 거 가야죠. 다음. 자, 지난번에 간접의 부분 파트를 제 기억으로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가정법 파트가 되겠네요. 랭크 13번. 어디까지 하면 될까 오늘은? 잠깐만요. 책상 한번 쭉 볼게요. 오늘 어디까지 하면 적절할까? 가정법은 어쨌든 형태를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좀 해야 돼. 투부정사, 분명사, 명사절 다뭐 별로 설명할 거 없는데? 한 20번까지도 할 수 있겠다. 네? 아니 할 수도 있겠다고 오늘 속도로 따지. 대충 한 17번 정도까지 하면 될 거 같은데. 네, 한 17번 정도까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네네. 한 17번 정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상황 가서. 뭐? 아니 상황 가서. 상황. 자 보겠습니다. 자, if가 있는 가정법인데요. 자, 가정법은요. 지난번에 제가 어법 시간에 그 조동사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가정법과 함께 이제 연계돼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이제 연가 시간이니까 가정법에서의 포인트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해석 어떻게 되느냐랑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것만 알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교재 아마 나와 있을 테니까 따로 필기하진 않겠습니다. if 가정법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은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쓰실 분들은 쓰시고. if 가정법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죠. 가정법 과거형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완료형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조동사 할 때 배웠다시피 가정법 과거형은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들어가서 우리가 과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지난번에 조동사의 과거형에 동사원형 쓰면 무슨 시제라 했죠 제가? 조동사의 과거.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뒤에 동사원형을 썼어. 그럼 이거 무슨 시제?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if 가정법 과거는 명칭은 과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현재 시제예요. 실제로 현재 시제. 알겠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할 때도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로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한다면 할 텐데 이렇게 현재처럼 해석이 된다는 거. 자, 얘 같은 경우는 생긴 거는 과거 완료지만 실제로는 과거 시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 시제. 이 멘트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형태를 써보자면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의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원이 나온다. 요게 가정법 과거의 형태죠. 여러분, 여러분이 의외로 잘 모르는 거. 제가 학생들한테 가정법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이제 각자 다르지만
가정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통 if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if 얘기. 근데 이 가정법의 본체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if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if가 없는 가정법도 되게 많죠. 그렇죠? 뭐 without이나 뭐 IBC나 as if나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if가 안 들어가는 가정법도 많죠. 여러분 가정법의 본체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 지난번에 조동사에 대해서 배웠을 때 조동사의 과거형은 애초에 무슨 의미가 있다? 가정의 의미가 있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if가 없어도 가정법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얘가 본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V 과라고 그러지. 요거요? 그냥 물결 표시한 건데. V 뭐 과. V 과연 과거형 과거형 그냥 과라고 썼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다 과거 완료 형태로 쓰면 되겠죠? if 주어 had pp 쓰고 그 다음에 역시나 조동사의 과거형에 여기선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have pp라는 형태를 쓴 거죠. 역시나 여기서도 본체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본체예요. 여기가. 그래서 if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바로 가정법에서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해석은 제가 그냥 말로만 할게요. 이제 쓰진 않을게요. 만약 얘가 뭐뭐 한다면 얘가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물론 조동사에 따라서 할 텐데, 해야 할 텐데,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과거 완료는 실제로 과거로 해석하니까 만약 얘가 뭐뭐 했다면 얘가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됐니?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요 형태와 해석이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필기해드린 거는 가장 가정법의 기본만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면 가정법의 특이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특이사항을 좀 한번 써볼게요. 제가 좀 자리가 없어서요. 여기다가 저는 좀 쓸게요.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특이사항. 특이사항을요. 제가 두 가지만 쓰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건데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예요. 자, 가정법 과거에서요. if 절 내에 이제 동사가 이제 비동사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어떤 형태를 쓰죠? were라는 형태를 쓰죠. 그렇죠? were만 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was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것도 현대 영어 들어서면서 좀 바뀐 게요. 현대 영어에서는 가정법 과거에서 was를 쓰기도 해요. 현대 영어에서는. 근데 이제 아직 문법책 기준으로 또는 학교에서 시험 내는 것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were만 나오는 걸로 일단 출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이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이사항. 두 번째 특이사항도 좀 자리가 부족하네. 에이 참. 이 PPT 때문에. 이거 지워도 돼요? 이거 지울게요. 여기다 쓸게요. 자리가 없어서.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가정법 도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도치. 도치는요.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를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정법 과거. 자, 얘는 어떻게 도치가 되냐면요. if 주어에 비동사가 나와야 돼요. 비동사가. 그러니까 다른 동사는 안 됩니다. 비동사 나올 때만 가능해요. 이렇게. 뒷부분은 생략할게요. 뒷부분.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도치시킬 수 있냐면요. if를 날려버리고요.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면 were 주어 불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도치가 가능하고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완료의 경우에는요. 어떤 동사가 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 이 비동사가 왔을 때만 지금 도치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동사의 종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f 주어에 had pp라고 나오겠죠. 그러면은 똑같아요. 도치하는 거. 날리고 둘이 자리 바꾸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had 주어 pp 이렇게 간다. 그렇죠? 그러면 이 도치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도치를 만들면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도치 만드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날리고 자리 바꾸면 되는데.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치되어 있는 요 문장이죠. 요 문장. 이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보통 학생들은 가정법이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는 if만 생각한단 말이야. if만.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때요? if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아니 얘 자리가 뭐야 이거 왜 바뀌어 있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뒤에는 제가 쓰진 않았지만 뭐가 있습니까? 각각 조동사의 과거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눈치를 챌 수 있는 거야. 아 뒤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으니까 얘 가정법이구나. 그럼 가정법이 지금 도치가 된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눈치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도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치되고 난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가정법의 기본과 특이사항으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크게 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볼까요? 만약 우리로부터 500광년 거리에 있는 초신성이 폭발한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폭발한다면 한가로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해석이 현재로 되고 있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도 뭐 할 것이다 로 나와 있으니까 역시나 가정법 과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과거형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기 주어져 있는 단어를 봤을 때 자 만약 우리로부터 여기 나와 있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우리로부터 500광년 안에 있는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고 요 내용만 쓰면 되겠네요. 초신성이 폭발한다면 자 그럼 초신성이 요거죠? supernova explosion 이거죠. 자 요거를 A에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써야 되니까 동사 happened를 쓰면 되겠네요. 얘를 쓰고 그 뒤에 happened로 써야 됩니다. 가정법 과거로 써야 되니까 여기까지가 A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B 내용은요. 우리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그럼 사라질 것이다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는 will이 아니라 가정법 과거형인 would로 써줘야겠죠. 그래서 would disappear 하면은 이제 B번 부분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만약 내가 1시간 일찍 공항에 도착했다면 했다 보이시죠? 그러면 과거로 해석되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는 거예요. 도착했다면 나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을 것이다. 있었을. 역시나 과거로 해석되니까 과거 완료형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도착하다라는 arrive가 아니라 had arrived로 써야겠죠. 그래서 내가 공항에 도착했다면인데 공항에 뭐 이런 말은 다 나왔으니까 I had arrived로 쓰면 되겠죠. 그렇죠? 도착했다면 그 다음에는 탈 수 있었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동사의 과거형을 could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could, have, pp로 써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뭔가를 탄다라고 했을 때 탑승한다니까 이제 board로 쓰면 되겠습니다. board. 근데 board만 쓰면 안 되겠죠. pp형으로 써야 되니까 ed를 더 붙여서 boarded로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볼게요. 세 번째 걸 설명 안 했군요. 죄송해요. 아까 형태를 하나 빼먹었네요. 아까 제가 가정법 기본에서 이제 과거형 있고 과거 완료형 있고 이렇게 두 개 말했잖아요. 한 개를 빼먹었으니까 여러분 그 빈 공간에다가 하나만 써주세요. 제가 아까 3번으로 썼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뭐냐면요 혼합 가정법입니다. 이 혼합 가정법은 형태를 좀 따로 써줄게요. 어떻게 되냐면 if 주어 동사에 과거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의 소리 반대로 썼네요. 헤드 PP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절에는 동사원형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형태를 보시면은 여기는 헤드 PP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렇죠? 맞죠?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조동사의 동사원형이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의 형태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습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랑 가정법 과거의 형태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합 가정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에 맞춰서 해석하면 돼요. 얘는 과거 완료니까 과거로 해석하면 되고 얘는 과거니까 현재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얘는 해석을 좀 써볼까요? 만약 뭐뭐 했다면 이게 생략된 게 지금이란 말이 생략된 거야. 지금 뭐뭐 할 텐데 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혼합가정법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뭔가를 했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혼합가정법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혹시 그때 샀으면 제가 예전에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비트코인을 사려고 했었거든요. 진짜로. 얼마? 그때가 50만 원이었어요. 지금 얼마 됐는데? 4천만 원. 지금 한 그 정도 되겠죠. 아무튼 탑 찍을 때 8천만. 그 정도 됐었죠. 진짜?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잘 모를 때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게 워낙 오래전이라서 그게 언제지? 한 2015년? 그때 찌라시 엄청 많았어. 2015년이면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를 때였어요. 그 비트코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한 50만 원인가 그랬어요. 내 기억으로. 근데 이제 처음에 한번 사볼까 했는데 아니 굳이 50만 원이나 주고 뭐 이걸 뭐 타러 사나 뭐 쓸 데도 없는데 그래서 안 샀죠. 제가 어디서 지금 그때 한 100주만 샀으면 아니 이런 개념이 될 줄은 5천만 원이야. 이런 개념이 될 줄은 몰랐죠 저도. 만약에 그때 제가 그럼 이런 거죠. 만약 혼합가정법으로 하자면 내가 그때 비트코인 한 10개 샀으면 지금 학원에 안 있을 텐데. 그렇죠. 뭘 해외 근데 비트코인 10개 사도 서울에 아파트 가는 되게 너도 맞아요. 자 그러면은 3번을 볼게요. 자 만약 그가 집에서 신분증을 가져왔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가져왔다니까 과거로 해석되고 있죠. 근데 여기 지금이란 말 보이죠? 지금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여기는 현재로 해석되는데 여기는 과거로 해석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 여기는 가정법 과거 형태로 써야겠죠. 자 그러면은 가져온 거니까 had brought를 쓰면 되겠죠. had pp.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분증이니까 이거죠. His ID card. 이거 쓰면 되겠네요. His ID card. 그 신분증을 가져왔더라면 그는 지금 토익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볼 수 있다라는 말이니까 조동사의 과거형을 could로 쓰고 그 다음에 동사원형 tak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 옛날에 시험 볼 때요. 이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약간 시험장 징크스가 있었거든요. 시험장 징크스. 고3 때요. 수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있어요. 근데 중간 과정 빼고 결론만 말할게요. 수험표를 놓고 왔어요. 이제 시험장 딱 도착해서 이제 10분 뒤에 시험이야. 수험표 꺼내주세요. 근데 수험표를 안 들고 왔네요. 그런 적도 한 번 있었거든요. 아니 이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행정실 가서 이제 뽑아 주셨어요. 다행히도. 네. 그리고 수능 날에는요. 수능 날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은 이제 그때 뭐 이제 스마트폰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제가 고3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제가 예비 소지비를 뗐어요. 그때 안 갔어요. 귀찮아갖고 애들이랑 PC방 가려고. 그래서 수능 봤는데 근데 이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시험 봤던 데가 그때 반포고등학교인가 아무튼 거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컴퓨터를 켜서 네이버 지도를 켜갖고 이제 대충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지하철역 몇 번 출구에서 내려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제 이걸 보고 출발을 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있었거든. 출구가 여기에 있어. 학교가 이쯤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돼요. 루트를 보니까. 오케이, 일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수능 날 이제 여기 도착했죠. 여기 출구를 내렸는데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한 이만큼 하고 공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여기 길이 막혀 있는 거야. 그래갖고 수능 날에 학교 앞에만 너무했다. 그래갖고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길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무슨 이렇게 골목길 같은 게 있었어요. 여기 뭐 약간 공사하고 있는 길처럼 보이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로 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일로 갔죠. 일로 가는데 이게 웬걸 막다른 길이 나왔네. 이게 갔는데 그래갖고 내가 아씨 여기 아니네 하고 딱 뒤를 돌았는데 내가 뒤를 도는 순간 나를 따라오던 3명이 같이 뒤를 돌았어.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어찌저찌 해갖고 잘 도착했어요. 어찌저찌 늦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시험장 그런 좀 징크스가 있어요. 시간당. 아니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좀 일찍 나와갖고 시간적 여유는 있었는데 좀 귀찮았죠. 그리고 저 수능 날 별로 기자도 안 해갖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방금 전에 설명드린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정법 과거형이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가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 세 번째가 had pp 나오고 과거형의 동사원형 나온 혼합 가정법. 이렇게 세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제 한글 보고 영작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얘가 해석이 현재냐 과거냐. 요것만 잘 파악하면 돼요. 현재면은 가정법 과거로.
과거라면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섞어서 나온다면 혼합 가정법 이렇게 쓰는 게 핵심이겠다. 영작에서는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사실 별거 없거든요. 아까 제가 여기다 써드렸던 형태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주고 해석만 잘할 줄 알면은 아주 쉽게 영작할 수 있는데 근데 얘가 잘 나와요. 잘 나와. 영작에서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보통 가정법이 중3 2학기 중간 또는 기말에 나와요. 거의 마지막 시험에 나오거든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2학기 기말 같은 경우는 보통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요. 왜냐면 굳이 할 필요가 잘 없으니까 이제 시험을 잘 볼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말 때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이 뭐 이제 두 가지 사례가 되겠죠. 본인이 뭐 예를 들어 어떤 아니지. 근데 요새 사실 웬만한 자사고도 다 중간고사까지만 봐갖고 그러니까 기말고사가 어차피 평가가 안 들어가고 여기 일산 지역 기준으로 기말고사가 의미 있는 거는 저기 중상고 청개구리반 정도? 거기는 기말고사까지 보긴 봐요. 네네. 그 미술부만 있어요. 중상고에서. 네, 근데 아무튼간 거기를 제외하고는 2학기 기말고사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간해신 점수 반영도 되게 적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근데 2학기 기말고사 시즌에 보통 이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가정법이. 근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하잖아 이때. 놀지 뭐 중간고사 끝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에서 오히려 이 가정법이 영작 관련해서 나왔을 때 학생들이 잘 못 푸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기본이지만 중요한 녀석이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풀이 이따 할 시간 드릴 거니까 일단 넘어가 보고요. 자, 14로 갈게요. 14. 자, 동사의 목적어 간에는 투부정사와 ing. 이거야말로 정말 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1분 컷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1분 컷. 왜냐면요, 이거는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설명할 게 없어. 왜냐면 그냥 그야말로 사실 암기에 가까운 녀석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부정사 파트 할 때 배웠던 게 뭐예요? 어떤 동사 뒤에는 투부정사 오고 어떤 동사 뒤에는 ing 온다. 요거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럼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은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근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에 나와 있는 동사가 attempt거든요. 근데 여기서 to를 줬네요. 뭐 애초에.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attempt는 to를 쓸 수도 있고 ing를 쓸 수도 있어요. 얘는 사실상 뭐랑 똑같냐면 try랑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try랑. 알겠죠? 우리가 try to 하면은 노력하는 거고 try ing 하면 한번 해보는 거고 똑같습니다. attempt도. attempt to 하면은 뭐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ing 쓰면은 시도하는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consider 나왔는데 consider는 여기 써있죠? ing를 목적으로 받습니다. consider 또는 뭐 suggest 이런 표현들 보통 ing를 목적으로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try 나왔네요. try는 아까 말했다시피 try to를 쓰기도 하고 ing를 쓰기도 하는데 의미가 달라지겠죠. 근데 한 가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예전에 한 학생이 이런 걸 물어봤어요. try to 동사원형 쓰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의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try ing를 쓰면은 뭔가를 한번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하다는 뜻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상 해석을 해서 대입해 보니까 얘도 되는 것 같고 얘도 되는 것 같은데? 라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번 문제 같은 걸 보면은 maybe 하고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얘를요? 얘를 써보면 일단 주어 자리에는 you 들어가면 되겠죠. 이건 지울게요. 여기 아래라 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걸 제가 위에다 쓰겠습니다. 자, 그럼 아마도 you 그 다음에 동사 can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ry to 동사원형 쓰면 되겠죠. try to 동사원형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teach네요. teach 쓰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나와 있는 게 뭡니까? yourself가 되겠네요. to teach yourself. 다 썼나? 자, 그러면은 사실 이게 그 단데요. 만약에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너가 너 자신을 가르치려고 노력한다는 거잖아. 직역을 하자면요. 즉 독학한다는 거겠죠. 독학한다. 자, 너가 스스로를 가르치려 노력하다. 너가 스스로를 가르치는 걸 시도하다. 만약 ing라면 스스로를 가르치는 걸 시도하다고. to를 쓰면 스스로를 가르치려고 노력하다고 되잖아. 근데 이걸 해석을 해보면은 ing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헷갈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팁을 좀 주자면요. 이 둘을 구분할 때 ing라는 거는 시도하다라는 의미잖아요. ing가 나왔을 때 시도하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한번 해보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해보다. 그러니까 한번 해본다는 건 안 했는데 아직 안 했는데 까짓거 한번 해보지 뭐 약간 좀 이런 느낌이고요. 노력한다는 거는 꾸준히 그렇게 쭉 해보겠다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얘는 단발성이고요. 얘는 쭉 이런 느낌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맥락상 어떻습니까? 너가 뭐 하려고 노력한다? 지금 말한 것처럼 스스로를 가르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try to를 쓰면 ing를 쓰면은 단발성이고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시식코너 같은데 요새 시식코너 있나? 없을걸요. 아직도 있나? 아무튼가. 그래서 마트에 시식코너 같은데 가서 뭐 이렇게 음식 한번 먹어보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try ing를 쓰겠죠. 한번 해보는 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한번 해보는 거고 try to를 쓰면은 쭉 약간 이런 느낌이다. 요 정도 말고는 여기 대표 문항에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어법 시간에 거의 초반부에 배웠었던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종류가 많죠. 사실 이제 얘네들의 당연히 공통점은 있어요. 뭐 보통 우리가 뭐 이런 애들은 다 뭐 미래적 어감을 가지고 있고 얘는 뭐 진행이나 과거적 어감을 가지고 있고 뭐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그걸로 학생들한테 가르쳐 봤죠. 예전에 10년 전에 가르쳐 봤거든요. 근데 잘 구분 못 하더라고요. 잘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심플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영작 하실 때 요 파트는요. 여기 랭크 14번은 괜찮으니까요. 하다가 이게 to냐 ing냐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러면 그냥 보고 하세요. 괜찮아요. 보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많이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이거를 무슨 뭐 달달달달달 외워서 want, tend, agree, expect, choose, offer, tend 얘네는 to를 쓴다. 무슨 뭐 keep, consider, and, avoid, quit, delay 이런 애들은 ing를 쓴다. 이렇게 외우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외운 적은 없습니다. 그냥 지문 많이 읽어보고 많이 써보고 많이 틀려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혔어요. 저는 그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께서도요 푸시면서 툰지 ing인지 일단 써보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써보시고요. 그리고 틀렸다. 얘는 to를 쓰는구나. 얘는 ing를 쓰는구나.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익히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응? 근데 그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다른 단어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보통 같은 뜻을 가지면 같은 목적어를 취해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아닌 경우도 다를 있어요. 수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경우라면요. 엄밀히 말하면 같은 뜻은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러니까 좀 어감이 좀 다르다거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dislike 같은 거. 이걸 hate랑 한번 볼게요. 그럼 hate는 to도 쓸 수 있고 ing도 쓸 수 있거든. 근데 dislike는 ing만 쓴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보통 둘 다 싫어하다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유사하기는 한데 뒤에 나오는 목적어의 종류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어감적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dislike는 좀 어떤 느낌에 가깝냐면 굳이 선호하진 않아 약간 좀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면 hate는 죽여버리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 이 정도예요. 예, 약간 좀 이제 어감이 좀 세요 얘는요. hate는 좀 어감이 세고요. 그러니까 증오의 느낌이에요. 얘는 증오. 얘는 증오에 가깝고요. 나는 그냥 싫어 좀 약간 이런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얘가 어감이 조금 더 세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이거는 뭐 아까 전에 나왔던 건데 근데 우리가 문법 시간에 안 배운 것도 있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remember, forget 해갖고 나왔는데 자, 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remember랑 forget은요 미래일이니 과거일이니 뭐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저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to를 쓰면은요 아직 하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안 한 일을 기억하다 잊어버린다고요. ing가 나오면 이미 한 일입니다. 이미 한 일을 기억하다 또는 잊어버린다. 알겠죠? 우리가 보통 Don't forget to 하고 나왔어요. 예를 들어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산 챙겨가는 거 잊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우산을 아직 안 챙겼잖아.
그러니까 이제 to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직 그 말하는 시점에 아직 안 한 거는 to고요. 이미 한 건 ing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미래니 과거니 이러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해석하거나 이렇게 영작할 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미 한 거는 ing고요. 아직 안 한 거는 to.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는 regret, try, stop, been 얘네들을요 좀 묶어서 설명할게요. 묶어서 이 네 가지는요 ing가 나올 때 니네가 알고 있는 뜻이에요.